대선 여론조사가 여전히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막말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월드시리즈 1차전을 시작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LA 시내 대형 스포츠 경기와 공연들이 연이어 열립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치안 우려가 커지면서 시 당국도 만반의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여성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고속으로 달리다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한인 남성에게 흑인 여성이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던 러시아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누구도 대선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막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 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부동층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특히 함께 초대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이미 지쳤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His staff has been saying he's exhausted, and the sad part about that is he's trying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obably the toughest job in the world. 앞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파시스트라고 몰아붙인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다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지능이 낮다고 말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I watched her last night. She's got no intelligence. She's got nothing. She's got nothing. And you can't have a leader like that. 그러면서 재집권 시 자신을 형사기소한 특별검사를 해고하겠냐는 질문에 2초도 안 돼 곧바로 해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합주 단위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치된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7곳 중 4곳에서 오차 범위 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선 날짜가 임박하면서 두 후보 모두 막판 표심 공략에 집중하는 가운데 팝스타 비욘세가 현지 시각 25일 텍사스에서 열리는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장에 함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3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가 발표한 어제 자료에 따르면 285만 6천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사전 투표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LA 카운티로 샌디에이고, 오렌지 카운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인 베이에리아 9개 카운티 중에서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가장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강세지만 경쟁이 치열한 몇몇 선거에 따라 공화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유지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 후보가 상대 선거 우편물을 훔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입수한 30초짜리 영상을 보면 한 젊은 남성이 한 집 앞에서 우편물을 빼낸 후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집어넣습니다. 뉴스위크는 뉴욕주 의회 의원 후보가 선거 유세 중 상대 경쟁자의 우편물을 훔쳐낸 후 자신의 홍보물만 넣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공화당의 뉴욕주 하원 의원 후보 조셉 마스트로야니로 드러났습니다. 도어벨링 영상에 찍힌 장면은 집주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 후보인 마스트로야니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스트로야니 후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의 역사적인 월드시리즈 1차전을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LA 시내 대형 스포츠 경기와 공연들이 연이어 열립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치안 우려가 커지면서 시 당국도 만반의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다저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시리즈 1차전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 서부와 동부를 대표하는 두 최고 인기 구단의 맞대결은 1981년 이래 무려 43년 만입니다. 같은 날 월드시리즈가 시작되고 2시간 뒤 다운타운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는 LA 레이커스와 피닉스 선스의 NBA 농구 경기가 열립니다. 또 다른 대형 경기장 잉글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도 고등학교 풋볼 경기인 이스트 LA 클래식이 열립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LA 콜리시엄에서 USC와 루트거스가 맞붙는 대학 풋볼 경기가 예정돼 있고 인근 인투이트 돔에서는 토요일 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멤버 데이빗 길모어의 공연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틀 사이에 대형 메가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연이어 열리면서 LA시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월드 시리즈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경기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정작 LA시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장과 인근 주변은 물론 대형 스크린이 있는 야외 시설, 식당, 술집 등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치안 우려가 커졌습니다. LA시 당국은 비상운영센터를 가동하고 모든 부서가 철저한 대응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LAPD는 이틀 동안 경기장을 비롯해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 경찰 인력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You'll see an increased presence of LAPD officers at the Dodger Stadium and the surrounding communities. Our officers will be conducting extra patrols and are prepared to respond quickly in any event an emergency arises. 대중교통을 운행 관리하는 LA 메트로는 각각 유니온역과 사우스베이 하버 게이트웨이 트랜짓 센터에서 출발해 다저 스테디움으로 향하는 익스프레스 버스를 앞선 시리즈보다 2배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시내 지하철 노선인 A와 B, D와 E 라인 운행도 확대 연장됩니다. The easiest way for attendees to attending any of these events to avoid the stress of travel and cost of parking is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Both LADOT and Metro offer options to get into these venues by transit. LA 교통국은 또 주요 경기가 열리는 인근 지역 교차로 100여 곳 이상의 교통단속 요원을 투입해 시내 교통정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내 교통신호관리센터의 모니터링 요원도 추가로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자동 교통신호 시간을 임의로 조정해 원활한 통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밖에 LA 공원관리국은 공원 내 체육관이나 야외 무대 등에서 응원 행사가 열릴 것에 대비하고 있으며 LA 소방국도 각종 사고로 인한 출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he World Series is an opportunity for LA. And I just want to remind people, this is a championship city. People have asked, how will we prepare for what's to come? And I say, just look back. 그 밖에 캐런 베스 LA 시장은 월드 시리즈 첫 경기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에 열리는 것을 감안해 내일 하루 일반 사무직을 비롯해 원격 근무 또는 조기 퇴근이 가능한 회사들은 이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여성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고속으로 달리다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실마 지역에서 시작된 차량 추격전은 약 1시간가량 지속됐습니다. 30대로 알려진 여성 운전자는 차량을 훔쳐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경찰을 피해 14번 프리웨이를 달리다 5번 프리웨이로 갈아타고 엔텔로밸리 북쪽 방면으로 향했고 다시 LA 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질주했습니다. 여성 운전자는 고속으로 달리다 고먼 지역에서 통제력을 잃고 138번 고가도로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차량이 산산조각나는 강한 충격에 여성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2시쯤 실마 지역에서 2024년형 혼다 CR-V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15분 후 차량을 발견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사고로 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은 오늘 오후 1시까지 사건 수습을 위해 일부 구간이 폐쇄됐었습니다. 한인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흑인 여성으로부터 충격적인 공격을 당할 뻔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25세 오 모 씨는 전철을 이용해 거주지인 LA에서 벨리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한 흑인 여성이 다가와 갑자기 차콜용 액체 착화제를 뿌리기 시작했고 이 여성은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남성의 아버지는 당시 전철 내 다른 승객들은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당시 아들의 온몸이 착화제로 범벅이 된 상태였지만 가해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전철이 승강장에 멈췄을 때 재빨리 열차에서 내려 역 안에 있던 경찰에게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오 씨는 전철을 타고 외출하는 것이 아들의 유일한 낙이었다며 안타까워하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당국에 호소했습니다. 오 씨는 아들이 평소 혼자 전철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며 이날도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일을 저질렀다며 만약 아들에게 불을 붙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1,500억 달러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고 대도시들도 예산 삭감과 서비스 축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가 전합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미국의 이민 위기가 지난해 1,500억 달러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수의 급증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큰 압박을 가하며 특히 뉴욕, 덴버,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비영리단체인 미국 이민개혁연맹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민자 지원에 670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민자 주택 비용으로 2023년과 2024년에 23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모든 시 정부기관의 예산을 5% 삭감해야 했습니다. 덴버는 이민자 지원을 위해 4,500만 달러의 예산을 줄였고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 예산도 축소되었습니다. 시카고는 1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민자 서비스에 4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였습니다. 메인주 사우스 포틀랜드는 재산세 인상으로 노인 주민들에게 재산담보대출을 권장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자 지원 비용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 및 공공안전 서비스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도시에서는 주거와 교육 등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민자 지원에 사용되는 세금이 불법 체류자에게도 쓰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 이민 문제의 복잡성을 부각시키며 앞으로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던 러시아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 나선 푸틴 대통령. 미국 기자가 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각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이 상황을 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러시아 하원이 비준한 북러 조약 중 상호 군사 원조 내용이 담긴 4조를 언급했습니다.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в рамках этой статьи. Сначала нужно
прове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ереговоры по поводу имплементации этой статьи 4 этого договора. Но мы в контакте с наши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друзьями. 처음으로 북한군 파병을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겁니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군 파병설에 허위 정보라며 직접적으로 부인한 것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첫 배치 장소로 지목한 러시아 쿠르스크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 2,000명이 포위돼 있다며 러시아군이 우세라는 주장만 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현지 시각 24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자국군이 작전 중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서 23일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옙크로프 국방차관을 북한군 훈련 통제 책임자로 임명했으며 전장에 투입할 북한군에게 몇 주간 훈련할 시간이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제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쿠르스크 배치 주장에 대해 미 국방부는 밝힐 사항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세배 기자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와 유럽 안보에 위협이 더욱 커지는 상황. 한국과 폴란드 정상은 러북 군사협력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와 관련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협력이 크게 강화된 방산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A to tylko niewielka część tego wyposażenia, które w ramach zawartych umów ma znaleźć się w zasobach polskiego wojska, w ramach jego modernizacji, w ramach jego wzmocnienia, a przede wszystkim zwiększenia jego potencjału.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원전을 비롯한 무탄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카이저 퍼마난테 병원 정신과 직원들이 사흘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400여 명의 전국 의료노조 소속 정신건강 관련 노동자들은 병원 측과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다며 LA 등에서 오늘도 시위를 이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 노조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진료사는 1인당 2,00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데 남부 지역은 3,000명으로 많고 이들을 돌보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지만 병원 측은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카이저 병원은 지난 4년 동안 1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노조야말로 노사 간 기존 협약이 9월 만료된 직후부터 대화보다는 시위를 연장해가며 환자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파업에 동참한 인원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상담 전문가, 간호사 등으로 약 500만 명의 환자들이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이 오는 28일까지 6박 9일간의 일정으로 미주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판로 확대에 나선 가운데 오늘 LA 한인회와 MOU를 맺고 한인들을 돕기 위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진병영 함양군수가 이끄는 함양 미주시장 개척단은 오늘 오전 LA 한인회와 MOU를 맺고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함양 시장 개척단은 애틀란타에 이어 오늘과 내일 LA 한인타운 갤러리아 2층에 위치한 함양군 페이스샵 K-힐링에서 함양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LA 한인회는 한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푸드뱅크 행사를 지원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MOU를 통해 함양군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줄을 선 한인들은 정례적으로 LA 한인회 푸드뱅크에서 제공되는 물품과 함께 함양군이 준비한 산삼 제품과 주겸치약 등을 받았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노사 간 협상안이 부결되면서 파업이 연장됐습니다. 보잉 노조는
4년간 임금을 35%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금 협상안에 대한 비준 투표를 실시한 결과 64%가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5주 넘게 이어진 파업이 연장되면서 생산 차질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S&P 글로벌 레이스팅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인해 회사는 한 달에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파업이 계속되자 신용평가사들은 보잉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신임 최고 경영자는 모든 사람이 기대감을 갖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회사를 정상화하려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잉 노조의 파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앞서 보잉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10%인 17,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